노영민, 박지원도 DJ 시절에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만은 네네. 이 청와대 실장들이 아주 순환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훈은 이미 기소까지 됐었고 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문제 네. 그것에 최고 책임자가 당시는 정책실장 아니었습니까? 네. 사회수석이 그 밑에 있었으니까 김수현이 장하성이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예, 예. 문제는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이 재판이 지금 한 2년 넘어 계속되고 있죠. 한 2년 10개월. 그렇죠. 그것도 완전히 정말 네. 뭉개면서 지금 울산시장은 울산시장도 아니에요. 그 송철호는. 지난번 또 나와가지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떨어져 버렸죠. 근데 지방선거에 나왔어요. 4년 다 해먹고. 네, 또 나왔죠. 또 나왔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시장도 아닌데 그 시장인 사람이 어쨌든 그 시장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을 했나라는 그런 그 상황들에서 또 결정적인 이야기가 또 하나 나왔죠. 예. 이번에 임종석이 직접 불렀다. 당시에 임모 씨죠. 임동호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었죠. 전 최고위원이었고요.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울산시장에 나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문재인이가 30년인가 뭐 40년 절친 송철호가 이번에는 꼭 돼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저앉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럴 때 이제 교통 정리를 우리가 교통 정리라고 보통 그렇죠. 얘기하면서 청와대가 개입을 하면서 야 이거 어디 줄게 어느 자리 줄게 뭐 좀 이번엔 네가 양보를 해라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는데 사실 미스테리가 뭐냐면 당시에도 울산에서 임동호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 노력도 했고 그런 것 같아요. 몇 번 안 받아 그러니까 몇 번 사실 공천에서 밀려나고 다음번에 꼭 너한테 줄게 이런 약속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기는 그 공을 많이 들였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자기의 진짜 오랜 직위를 내리꽂을 줄이야. 그야말로. 그래서 당신은 그럼 뭘 줄 건데 나한테 이런 자세로 아마 뭐 자포자기하면서 계속 딜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결정적으로 임종석이 거기에 아예 직접적으로 나서서 압력을 넣었다라는 증언이 이번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일 중앙지법 형사 12-3부 이 재판에서 당시 임동호 씨의 측근인 모양이죠. 울주군 지역위원장 출신인데 주모 씨라는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황이 아주 정확해요. 특정 날짜와 특정한 공간 그리고 특정한 상황 이런 것들을 아예 특정해서 발언을 재판정에서 했으므로 이건 뭐 빼박이죠. 그러니까 2017년 10월 13일 당정청 회의 때 임종석이가 그때 임동호도 이제 최고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싹 불러가지고 중간 시간에 휴식 시간에 이렇게 해서 다 준비가 됐으니까 한병도가 전화를 할 거다. 그래 알고 잘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 주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2018년 2월 12일 날 BH 청와대 인사수석실 오고 거기서 전화가 또 왔고 그다음에 한병도도 또 수석이 당시 정무수석 아니었습니까? 네네. 정무수석이 그런 이제 연락을 주로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직접 연락하고 전화를 한 걸 뭐 스피커로 직접 같이 들은 모양이죠. 예. 그래서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 전화 내용을 들었다라고 지금 증언을 했고요. 한병도는 제가 알기엔 한총련 출신이고 이 임동호도 같은 그런 운동권이어서 서로 그러니까 서로 절친이었다고 하니까 가까운 어떤 운동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병도가 나서서 설득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한병도도 지금 기소된 상태 아닙니까? 기소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무슨 민주당 원내 수석 뭐 대표인가 전에 하고 그랬죠? 네네. 거기다가 현역 의원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 그러냐 황운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관련돼서 울산과 관련된 김기현 시장 사건이나 송철호 시장 사건 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 지금 의원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그 이전 재판에서도 당시 BH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 1급지 A급지로 거기다 고연봉을 주는 공공기관장 자리를 제안을 했었다. 그래서 내가 참 고민을 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임종석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4월 총선 전에 한번 수사를 하고 네. 총선에 영향이 있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진전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전이 없었잖아요. 예, 그 한번 당시 소환되고.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선에 또 뭐 검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수사를 잠시 중단해라. 네. 했는데 지금까지 중단된 거 아닙니까? 임종석이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제 재판에서 양심선언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임종석의 그 압박과 관련된 정황을 지금 얘기한 거고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임종석이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청와대에 있다가 그 이후에 자기가 선거에 직접적으로 나오거나 당에 직접적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임종석이는 전에는 뭐예요? 정계 은퇴 선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는 문재인 지킴이로 자처하면서 정계 복귀를 꿈꾸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이재명 물러나면은 내가 대표 못할 게 뭐 있느냐. 박영선이도 꿈꾸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지낸 삼철 중에 한 사람. 네. 전해철이도 요즘 또 밑에서 아주 작업이 활발하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예. 임종석이도 시동을 좀 걸고 있는데 차에 지금 이게 지금 폭탄이 떨어진 셈이네요. 네네. 이 문재인 청와대가 쑥대밭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때의 그 청와대 실장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이 죄다 지금 소환되거나 죄다 앞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면 뭐 임종석, 노영민, 양 비서실장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서훈 안보실장까지 포함을 하면 또 정책실장. 장하성 정책실장까지. 이 양반은 그 정책실장 하면서 아파트가 뭐 11억인가 올라고 그리고 나서 또 그만두고도 주중대사에서 뭐 왕이 외교부장을 뭐 한 번인가 두 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할 일 없이 거기서 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 무슨 이런 게 없잖아요. 예, 그렇죠. 장하성이 맨날 그 한성대였죠? 예. 한성대 한성대 오고 가면서 다 낡아빠진 가방을 들고 그걸 또 언론에 막 그냥 공개하듯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장하성 대표적인 강남 키즈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강남 살 거 없다. 라고 얘기했던 왜 사람이고. 해필 다들 강남 올라고 하냐? 살 수 있는 사람만 살면 되지. 그거 아닙니까? 자기 네. 가치로 돈 많고 그런 사람이 그렇죠. 살아야지. 뭔 서민들까지 다 달라지냐?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뜻이. 하지만 이번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11월 말에 지금 문미옥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예. 지금 이 압수수색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사실 그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백운규 선에서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렇죠. 이 백운규 선을 정부가. 끊으려고. 그래갖고 백운규 뭐 추가 기소를 한다 어쩐다 하면서 다 거기서 막는데 거기서 지금 재판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압수수색을 또 한다는 거예요. 네. 7월 달에 바뀐 수사팀이 이건 뭐냐면 아니야 백윤구가 끝이 아니야 그 윗선이 있어. 윗선 수사를 지금 계속 하는 하고 거죠. 본격적으로 윗선 수사를 지금 나섰다라는 걸 고지를 한 거고 그 윗선이 뭡니까? 지금 이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것은 정책실이 주도를 했고 그 정책실장이 장하성이라는 겁니다. 즉 장하성이 지금 서훈과 같이 선택의 기로에 이제 곧 선다. 장하성이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다 한 일이에요. 라고 할 캐릭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미옥 당시 과학보좌관이 거기 다녀와가지고 철근이 녹슬었고 뭐 그렇다는 보고서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월성원전 그 언제 연구 폐쇄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댓글 예. 하나 올렸다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수석이 김수영입니다. 이 김수영이도 나중에 정책실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미옥 김수영까지는 압수수색을 한 모양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장하성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정책실의 책임자가 장하성입니까? 그렇죠. 사회수석하고 지금 뭐 과기보좌관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백운규 말고 알았어. 백운규라고 너네들이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백운규 말고
청와대의 윗선이 뭐야? 청와대는 누가 결정을 했어? 라고 검찰이 지금 추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것도 보면은 최종 몸통은 문재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아니, 이건 너무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그거가 어떻게 됐어요? 하고 말한 것부터 출발을 해갖고 영화 한 편 보고 원전 폐쇄한다고 시작을 해서 거기에 꽂혀갖고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같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들이 다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뭐 좀 저기처럼 유엔 그 연설 들여다본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르죠. 이건 직접적으로 워딩했고 이 상황을 만들게 된 어떤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 문이므로 문이 마지막까지 어떤 지금 지시를 했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가 아주 자명하게 드러나야만 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 서해 피격 사건뿐만 아니라 탈북민 강제 북송, 뭐 울산, 또 월성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의 몸통은 최종 결정권자는 문재인이라는 게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속도 조절을 하는데 네네. 이재명도 지금 죄명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꼽아보면. 그렇죠. 예. 그걸 일괄 기소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제 착착착 대장동부터. 결국 문재인도 그런 것들을 다 수사해갖고 네. 이재명 먼저 처리하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딱 일괄 기소로 들어가야 그런 수순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밟아야죠. 검찰 측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는 그렇죠. 이야기예요. 그렇죠. 검찰도 사실 반부패 수사부 있고 공공수사부 있고 하지만 지금 그 인력들이 풀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수사부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이 인력이 모두 다 기소를 해서 한꺼번에 다 그렇게 소환하고 이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곳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이원석 검찰총장 아닙니까? 네네. 이 사람이 수사의 또 달인 아닙니까? 우리나라 검찰 수사의 제1검이다. 한동훈보다도 더 잘한다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금 수사를 탁착 조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요 한 3, 4년 만에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도대체 검찰총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사실은 예. 이게 정상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이 뭘 했다 어쩌다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오래 지속이 돼서 검찰총장이 지금 누구지? 하고 이름조차도 잊어먹을 수 있는 그런데 딱 이거예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이 역할이 딱 이거거든요. 외부에서 뭐라고 하던 법무부 장관이 다 나서서 얘기해주고 자기가 해주고 그러면 조용히 그냥 수사할 거 나쁜 놈들 때려잡는 건 그냥 검찰총장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뭐 그냥 미주알 고주알 공격을 하는데 이원석이는 단 한마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나서지도 않고 조용히 수사만 착착착 진행해 가니까 뭐 꼬투리가 있어야 공격을 하죠. 이미 완전 선비 스타일. 이미 청문회에서 한번 당했잖아요. 아니 막 그 위장전이 뭐 하고 막 했는데 보니까 너무 사실은 청렴한 거예요. 예. 집안도 정말 너무 사실 그 검찰총장의 그런 어떤 재산이라고는 너무 사실 비교하면 볼품이 없어 보이고 하니까 당시에 청문위원들이 전부 다 입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능력이 이재명, 문재인 수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그러한 성과를 내놓지 않겠느냐. 네. 그런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네.